교사가 지치지 않는 독서 교육. 한 학기 한 권 읽기.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과거와 현재.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게 된 교사 임영환입니다. 같이 대담에 참여하실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가 한 학기 한 권 읽기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왜 한 학기 한 권 읽기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각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수업에 몰입하지 않는 학생이었어요. 그 선생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국어나 한국사 같은 과목은 몰입했는데 나머지 과목은 수업에 열중하지 않았죠.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은 기본적인 교양을 쌓는 과목들인데 그렇다 보니까 제 교양이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다행히도 제가 책 읽기를 매우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는데 수업 시간에 채워지지 않는 교양들을 그 책 읽기를 통해서 채웠다고 생각해요. 책 읽기가 저의 지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을 채워준 거죠. 저는 저희가 교실에서 만나는 아이들도 책 읽기를 통해서 지적이고 정서적인 성장을 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기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를 통해서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수진 선생님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국어교사가 되어서 이제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책을 사는 기쁨을 좀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어 시간에 소설 읽기라는 책을 학생 모두에게 다 사라고 했는데 당연히 학생들이 반발이 아주 심했고 그 가운데서 저는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아이들에게 모두 책을 사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책을 사라는 말도 또는 책을 같이 읽자는 말도 쉽게 꺼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행복한 아침 독서라는 단체에서 학급 문고를 기증받게 되고 수업 시간에 읽히는 것이 힘들다면 아침 자습 시간에라도 아이들과 이렇게 책 읽는 기쁨을 한번 느껴보자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독서교육 연수를 갔는데 한 학기에 한 권 정도는 학생들이 읽는 것이 그리 부담스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에게 우리 적어도 한 학기에 한 권을 읽어보는 게 어떨까 하고 다가갔더니 아이들이 조금은 반발이 좀 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과 이제 의견을 이렇게 좁히면서 제 교직 생활에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통해서 좀 더 학생들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독서 교육이 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네. 동철 선생님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한 학기 한 권 읽기 그리고 독서 교육이 닭고기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그 서양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그 서양 요리사들 사이에서 이 닭고기가 빈 캔버스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빈 캔버스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 닭고기가 다른 고기들보다 이렇게 맛이나 특유의 향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그 요리사들이 이제 자기가 구현하고 싶은 맛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되게 적합한 여백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한국의 어떤 교육적인 현실이 교사 개인이 자율성을 발휘하는데 여러 가지로 제약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한 권 읽기가 시작된 것은 어떤 교사라는 요리사 앞에 닭고기가 놓인 것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한 권 읽기라는 시간을 통해서 어떤 책을 읽고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하고 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교육적 판단의 주체로서 교사가 서게 되었다는 어떤 기회의 의미로 저는 닭고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맛있는 요리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라는 거죠. 한 권 읽기가 들어옴으로써 실제 교사들의 어떤 자율성이나 주체성이 확보된 측면이 있죠. 네. 유미 선생님도 한번 이야기를. 네, 저는 교사의 입장보다 학생의 입장이었을 때를 먼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저는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으로부터 독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독서 교육을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께서는 저한테 독서 교육 수혜자가 교사가 됐다라고 농담을 하기도 하세요. 당시에 책 읽기 기쁨을 배웠다는 게 제 인생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요. 책을 읽는다는 게 사람을 되게 지적으로 그리고 감성적으로 성장시킨다는 거를 제가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배운 기쁨을 학생들에게 전달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아주 크고요. 그리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실이라는 공간이 10대 아이들에게 굉장히 갑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만나고 많은 인물들을 접하다 보면 아이들 좀 다채롭게 생각하고 꿈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학창시절 경험을 통해서 책 읽기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윤미 쌤. 네, 저는 나에게 한 권 읽기란? 하고 가볍게 생각해 봤는데요. 나에게 한 권 읽기란 건빵 속 별사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한 권 읽기 과정은 긴 글을 완독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에게도 또 책을 읽어야 되는 학생에게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거든요. 건빵이 입에 딱 물었을 때는 텁텁하고 이게 무슨 맛인가 싶을 만큼 맛이 없게 느껴지잖아요. 한 권 읽기도 그렇게 처음에 좀 힘든 것 같지만 건빵이 씹으면 씹을수록 이렇게 구수한 맛이 나는 것처럼 책 읽기도 그런 것 같아요. 힘은 들지만 이걸 해내고 나는 아이들을 보면은 너무 기특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는 게 즐거우니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대화나 또는 뭐 질문하기 이런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써낸 아이들의 글을 보고 있으면 그냥 수업 장면에서는 만나지 못했던 애들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재치 있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나 하는 통찰력이 느껴지는 장면들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석같이 빛나는 아이들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국어교사로서 책을 통해서 보는 아이들의 이런 새로운 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기쁨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건빵 속 별사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금방 속 별사탕이라니까 상당히 맛있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 학생들을 평소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모습들을 한 권 읽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한 권 읽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미, 자기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처럼 이제 선생님들에게도 한 권 읽기가 어떤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학교 이런 데 연수 같은 것을 가면 선생님들이 그럼 한 학기에 한 권만 읽기라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한 학기 한 권 읽기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유미 스님부터 이야기. 네, 저도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오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한 학기 한 권 읽기면 한 학기 전체에 걸쳐서 야금야금 한 권을 읽어나가야 되냐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한 학기 한 권 읽기라는 건 한 학기의 책 한 권 전체를 온전히 읽히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교과서에 실린 글은 굉장히 단편적인 글만 실려서 저희가 책 한 권을 온전히 읽고 수업하기가 좀 힘들었잖아요.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통해서 저희가 긴 호흡으로 책 한 권을 온전히 읽고 아이들과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개념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유미쌤 의견에 더해서 말하자면 독서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들에게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상당히 큰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독서교육을 실천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교육과정상으로 한 학기 한 권 읽기라는 개념이 들어오니까 동료 교사들에게도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설명할 명분이 있는 거죠. 교육과정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한 학기에 한 권 읽기의 개념이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좀 독서를 양적인 면으로 다가갔다는 면이 좀 컸죠.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정해준 권장 도서를 다 읽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방학 숙제에 너무 많은 책을 읽다 보니 학생들이 실제로 책을 안 읽고 독후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줄거리만 조금 쓰고 자기 감상 서너줄 쓰고 또는 책에 있는 그 지은이나 역근이의 말을 그냥 조금 옮겨 쓰고 이런 형태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이에 대한 반성으로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양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의미는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한 학기 한 권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학기 제가 어떤 학교에 독서교육 연수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뒤에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수막에 한 학기 한 권 이상 읽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상을 빨간색으로 강조해가지고
보니까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독서 교육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한 학기 한 권 읽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 이거 좀 부족한데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학생 개인의 어떤 독서량을 한 학기에 한 권 읽기가 된다 이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저는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학생 개인의 독서량은 많을수록 좋고 그렇게 뭐 학생에게 책을 읽고 알아서 독후감을 써와라 이렇게 한다면 한 학기 한 권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권 뭐 아니면 한 달에 한 권도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학생이 책을 온전히 읽고 교사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의미를 형성해 가면서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적절한 분량이 이 한 학기에 한 권이라는 의미고 이게 꼭 전달이 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어떤 독서 운동의 표가 아니고 수업 혁신과 교육 과정의 언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래서 합니다. 네,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독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학생과 교사에게 무게감을 많이 주지 않는다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한 학기 한 권 정도는 깊이 있게 읽어야겠다라는 목표의식을 자연스럽게 은연중에 갖게 한다는 점이 저는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선생님들이 이야기해 주셨듯이 한 권이라는 것이 그런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학생들한테 읽힐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고 또 학습 어떤 혁신의 어떤 용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부터 독서 교육에 대한 많은 사회적 요구가 있었죠. 그리고 학교 도서관들이 많은 학교에 설립되고 또 사회에서는 다양한 독서 운동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독서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는데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과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미쌤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도입되기 전에는 국어 시간에 1시간 독서를 한다고 하면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나도 국어 가르칠 걸 이런 농담 섞인 푸념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근데 독서 교육이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느껴졌거든요. 정규 수업 시간에 독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선생님들을 설득하기도 해봤지만 이제 그러면서도 저도 모르게 좀 위축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든 의미 있는 활동이다라는 걸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저도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에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책을 읽히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밖에서 보기에는 교실에서 교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도 정규 수업 시간을 좀 피해서 좀 교사가 자유로운 아침 자습 시간에 책을 읽히는 걸 선택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또 학교에서는 독서 교육을 강조하다 보니까 수행평가 내용 중에도 독서 교육이 포함되길 원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독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수행평가 결과물이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정미쌤과 수진쌤과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한 주의 마지막 1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게 논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읽힐지 그리고 어떻게 읽힐지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 5분 책 읽기, 10분 책 읽기를 시도했는데 5분 책 읽기, 10분 책 읽기를 해보니까 수업 시간 시작할 때 정돈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책에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더라고요. 집중을 하려고 하면 끝나고 하려고 하면 끝나기 때문에 너무 짧아서 어려웠던 경험이 있어요. 네, 한 학기 한 권 읽기 도입 전에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독서 교육을 학교 특색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 부탁을 하셨고 저는 창체 시간을 이용해서 독서 교육을 진행을 했어요. 그때는 독서 교육을 하려면 창체 시간이나 진로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거다 이런 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정규 교과 시간에 독서 교육을 한다는 거는 좀 꺼림칙하게 여겼던 거죠. 그런데 정규 교과 시간이 아니면 평가나 기록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학생들을 동기 유발하는데 꽤 힘을 쏟아야 했던 어려운 기억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들어오기 전에
그 학교 현장에서 독서 교육을 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이렇게 진도를 나가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진도를 다 나가는 상황에서 독서 교육을 하려고 하면 학생이나 교사 모두에게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고 실제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또 많은 선생님들이 당시에는 그 독서를 수업 시간에 하는 것 자체가 교육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보통 학생들의 취미 정도라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교육 과정에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의 어려움들이 많이 해결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번에는 기존의 교과서와 그리고 교육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등장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동철 선생님부터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학창 시절에는 계속 내내 교과서로만 수업을 받았는데 물론 그때는 그거를 되게 당연하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 교과서를 보면서 한 생각은 되게 재미없다였어요. 그때 이제 검정 교과서가 나오기 전이고 국정 교과서 시절이었는데 일단 바탕글이 너무 딱딱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 교과서에는 되게 재밌는 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검정 교과서를 처음 보게 된 건 그 대학에 간 뒤였습니다. 근데 검정 교과서를 보면서 제가 좀 놀랐던 게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파 같은 것들은 되게 다양해졌지만 오히려 교과서 자체는 더 단조로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검정을 의식하다 보니까 검정 심사를 의식하다 보니까 교육과정 해설이라는 측면에서는 더 보수적이 돼서 이 성취 기준이 거의 그냥 교과서의 학습 목표로 그대로 옮겨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80년대 말에 나왔던 우리들의 문학교실이라든지 아니면 2000년대에 나왔던 이제 우리말, 우리글 같은 대안교과서들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 교과서들은 어떤 지식과 기능을 좀 이렇게 통합적으로 다루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교과서에서 제외됐던 좀 다양한 글들을 실으려는 노력 같은 것들은 보였지만 그래서 이 교과서로 수업을 하면 재미있을까 생각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건 제가 그 교과서를 이렇게 봤을 때가 교과서가 이렇게 발행된 시점과 시차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생각은 교과서의 문제점은 그게 교과서라는 사실 자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의 학생과 그 교사들이 전부 다 다른데 같은 책으로 수업이 잘 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신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과서가 주는 어떤 편안함이나 어떤 안정감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수업 전체에서 교과서의 비중이 한 7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교사부터도 이제 이게 교과서에 있으니까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힘이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한 30% 정도는 교사가 자기 색깔을 담아서 수업을 할 수 있을 때 오히려 교과서 수업에도 더 활력이 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동철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국정교과서 시절에는 진도에 맞춰서 또 지필평가를 출제해야 하다 보니까 교과서 순서대로 가르치는 것을 좀 당연시하게 되었고 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 들지 않는 제재나 아니면 흥미가 없는 제재도 어쩔 수 없이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나타났고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교과서는 원래 좀 재미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죠. 교과서가 재미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과서의 쪽수, 분량 제한 때문에 소설의 전문을 실지 못한다는 그 이유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히 교육부 연구사님을 만났을 때 소설에 있어서는 그 쪽수 제한을 없애달라고 건의드린 적이 있어요. 한참 김영하 작가가 자신의 소설이 교과서에 실리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을 때였어요. 발췌도구로 해서 이제 적은 부분을 읽다 보니까 학생들은 재미가 없고요. 재미있게 전문을 읽히려고 하면 교사가 따로 한 편의 글을 준비해야 되고 전체적인 시수 문제 때문에 시간을 쪼개가면서 시간을 만들어가면서 읽혀야 된다는 부담이 있었죠. 저도 수진쌤의 말에 동의하는데요. 교과서 텍스트만으로 수업을 하는 거는 학습자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흥미가 없거나 또는 수준에 맞지 않는 제재일 때도 그걸 억지로 가르치게 되다 보면은 이게 정해진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가르치게 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별 특성이라든가 학교의 상황 그리고 그 아이들 거기에 맞는 교과서나 교육과정 이거는 딱 맞춤형으로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실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특성이나 흥미, 관심사가 다 다른데 전국에 있는 대부분 학생들을 비슷한 교과서로 이렇게 가르친다는 게 사실 많은 한계가 있잖아요. 또 학교도 농어촌 학교, 도시학교, 대도시, 중소도시 다 차이가 있는데 이 모든 학교에서 거의 비슷한 교과서로 이렇게 가르친다는 한계들이 존재하죠. 사실 금인정이라 하더라도 성취 기준에 맞춰서 통과를 위해서는 거의 비슷한 형태의 교과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데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어떤 그 독서 교육이 많은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관련성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개념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